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코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코린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서울에 있던 한 주택에서 사실 때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지만 이 기와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집이 있죠. 마당도 있고 이런 집에 사실 때 겪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코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돌미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좀 많이 떨리시죠? 네, 지금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요.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 어딘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 집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사를 이미 가셨나요? 거기를 이사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면 서울 어디쯤에 그냥 뭐 큰 지역만 얘기하면 어디에 있었던 집이었나요? 서울 중심부 쪽이고, 약간 대학로 근처? 대학로 근처. 네네. 그러면 해화 쪽인가? 네, 해와 한성대 아하. 그쪽이요. 알겠습니다. 그 집에서 또 어떤 일들을 겪으셨고, 그리고 코리님께서는 또 귀신을 보신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맞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뭐, 보고, 듣고, 이런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일단 기로 느껴요. 뭔가 느낌. 소름이 돋는다든가, 아니면 좀 심할 경우에는 소름이 돋으면서 좀 이렇게 멀미할 때, 진땀 나고 토할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이미지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이제 꿈을 좀 자주 꾸는데, 꿈이 좀 잘 맞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좀 꿈속에서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인 그런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데, 이게 냄새도 좀 맡거든요. 귀신 냄새를? 네. 근데 오늘은 들려드리려고 준비한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에서 겪었던 과거 이야기들을 짧게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이 집에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가족들이 살았던 집인데, 제가 이때 한 5살 때쯤이었거든요. 예. 네. 어릴 때 동생은 부모님이 데리고 주무시니까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잤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TV 보시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밤에도 주무시기 전까지 좀 TV를 좀 즐겨보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어리니까 할머니가 보는 것들을 다 제가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TV를 보실 때 저는 옆에서 인형 같은 걸 가지고 놀았는데, 마론 인형이나 크기가 좀 있는 그런 실체가 있는 인형들은 할머니가 밤에 방에서 못 갖고 놀게 하셔가지고 밤에는 종이 인형을 가지고 놀았어요. 예. 근데 할머니 방에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는 벽장이랑 그리고 이제 다락이 있었는데, 그 다락에다가 제 그런 물건들도 놨었거든요. 종이 인형 상자 같은 거를. 근데 이제 할머니가 밤에 TV를 보시는데 할아버지는 좀 일찍 주무셔서 집에 불을 좀 일찍 꺼요. TV 불만 켜져 있고 방은 깜깜한데 다락은 구석진 곳에 있으니까 그쪽이 좀 많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할머니가 가요음대를 이제 보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프로를 별로 안 좋아해서 또 똑같이 종이 인형 상자를 꺼내러 다락을 갔는데, 다락문 높이가 그 당시 제 키에 한 허리춤 정도 왔어요. 예. 제가 이제 다락 문을 열었는데, 다락 문을 열면 이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고, 사다리 옆쪽에 이제 빈 공간에 제 손이 닿는 곳들에 제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보통 그렇게 되게 깜깜하면 사람의 시선이 깜깜한 쪽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가 우리 집 다락이고 항상 거기에 뭐 할머니 심부름을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있고 하니까 그게 이상하지가 않았는데,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위에를 쳐다봤어요. 예. 근데 그 깜깜한 데서 하얀 손이 나오는데 그게 손목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손목까지밖에 없는 그 손이 제 얼굴을 향해서 쑥 나오는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헉 하면서 그냥 문을 닫았어요. 다락 문을.
그리고 할머니 옆에 가서 이불 속에 이제 파고 들어갔는데 할머니는 이제 애가 그냥 그러니까 할머니는 TV가 더 중요하잖아요. 가요무대 보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할머니 옆에서 이렇게 붙어서 숨어 있다가 저는 이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을 아프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집에서 살면서 제 삶에 있어서 귀신을 처음 봤을 때거든요. 손을 보고 나서. 네, 손을 보고 나서부터 제가 그런 꿈 같은 것도 꾸고 약간 이제 이런 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집이 이게 옛날 이제 한옥집을 양옥으로 이제 개조한 흔한 주택가에서 볼 수 있던 그런 집들이었는데 대로에서 골목을 들어오면 저희 집을 기준으로 이렇게 미음자로 해서 집들이 있는 저희 집 딱 가운데 집이었어요. 예. 한가운데 집이었는데 방도 이제 여러 개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쓰시고 부모님도 쓰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삼촌이 장가를 안 가서 삼촌이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방을 차지를 하고 저랑 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방 하나가 남는데 그 방을 저희한테 아직까지 줄 필요성을 못 느껴서 네. 옛날 분들은 이제 방을 좀 비워두기가 좀 그러니까 그 방을 새를 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을 새를 놔주고 제가 기억을 하기로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이었던 어느 남자분이 그 방에 이제 세입자로 이제 들어오시게 됐어요. 제 기억에 되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어른들 말로도 되게 참하다, 막 오. 착실하다 이런 느낌일 정도로 되게 좀 훈남 스타일이었는데 이분이 그 방에서 한 1, 2년 정도를 사셨는데 가위를 되게 많이 눌리셨나 봐요. 거기서. 네, 그래서 그분이 뭐 우리 가족들한테 이 방에서 뭐 가위를 눌린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어른들이 밤에 뭐 화장실을 가신다거나 하면 그 방에서 막 우리 가위 눌릴 때 이렇게 막 좀 꿍꿍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근데 그분은 그런 걸 넘어서서 정말 하다가 하면서 벌떡 깰 정도로 그런 식으로 가위를 되게 많이 눌리셨나 봐요. 그래도 그분이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대학교 졸업반이고 해서 그냥 계속 거기 이제 사시다가 어느 날에 회사 면접을 보셨대요. 회사 면접을 보셨는데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나라 대기업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살고 좀 착하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다 축하를 해줬어요. 예. 축하를 해주고 자기가 직장을 구했으니까 이제 이 집을 이제 나가야 되겠다. 뭐 그동안 감사했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뭐 방을 뺄 날짜를 정하고 이제 뭐 짐 정리도 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그분이 집에를 며칠을 안 오시는 거예요. 예. 근데 뭐 항상 뭐 자기가 학교에서 어디를 가든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어딜 가든 항상 할머니 걱정하신다고 집에다가 미리 이렇게 말을 해주고 갑자기 못 들어오게 되면 집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뭐 오늘 집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연락이 없이 안 들어오니까 가족들은 또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며칠 있다가 그분 어머님 되시는 분이 집에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즉사를 하셨대요. 예? 되게 다 축하받을 일들만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명을 달리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짐을 다 빼서 나가셨어요. 다들 이제 좀 뒤숭숭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 방이 비어 있다가 저는 뭐 이제 막내 삼촌이 결혼을 하면서 삼촌 쓰던 방을 저랑 동생이 쓰게 되니까 그 방은 아직도 저희 가족들한테 필요한 방이 아닌 거예요. 예. 방을 계속 비워두다가 어떤 여자분이 또 들어왔어요. 그 언니도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언니는 방에서 자기 혼자서 노래 듣고 막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비명 지르면서 마당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놀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막 마당 구석에 서가지고서는 막 이러면서 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달래주고 하니까 방에서 뭘 봤대요. 방 뒷골목 쪽으로 이제 창문이 나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귀신 같은 걸 봤다.
그래서 잘 무서워서 방에 못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르고 달래가지고서는 이제 좀 진정시켜서 이제 엄마가 방에 들여보내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집 터나 이런 게 안 좋으면 그곳에 사는 사람한테도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지만 그 사람의 가족들한테도 좀 이렇게 안 좋은 영향들이 미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언니는 자기한테는 그게 없었는데 자기 친오빠가 갑자기 급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니도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진짜 자기 짐도 거의 다 정리 안 하고 그냥 이제 자기 세간살이 중에 급한 것들만 가지고서 그냥 나가서 저희가 이제 짐을 이제 막 정리를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세입자분들도 그렇게 되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가 그 집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엄마는 그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 가족들이 거기서 살기는 했지만 뭔가 약간 집이 주는 느낌이 되게 적적했대요. 예.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쎄하면서 그런 걸 엄마가 느끼셨었나 봐요. 저는 너무 어릴 때라서 그런 거를 잘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게 어떤 느낌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음의 기운 이런 거구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살면서 처음 그런 거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꿈을 좀 자주 많이 꿨는데 예. 삼촌이 결혼을 하고 나서 삼촌 쓰던 방을 저랑 제 동생이 쓰는데 그 방은 골목이 좀 앞쪽으로 나 있어서 거기 방 창문 바로 앞에 가로등이 있었어요. 예. 옛날 그 골목에 있는 가로등 보면 좀 이렇게 노란 불빛 들어오는 그런 가로등이어서 방에 커튼을 안 치면 밤에도 방이 되게 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노란 불빛 들어오는 방이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좀 약간 사춘기 이럴 때니까 그런 좀 약간 좀 왈랑왈랑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예. 일부러 커튼도 안 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제가 라디오도 되게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 분위기를 즐기면서 밤에 좀 되게 늦게 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은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제 방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1인칭의 시점으로 내가 내 방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제3자의 시선으로 제 방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낮은 높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책상 위나 아니면 책장 아니면 공중에 떠서 보는 느낌? 되게 위에서 제가 제 방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내가 자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되게 머리도 엄청 길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였는데 제 몸 위에 올라타서 저를 누르는 거예요. 예. 제 이쪽 팔이랑 옆구리 쪽에 걸터 앉아서 팔 막 눌러요. 근데 약간 좀 원피스는 아니었고 그런 한복, 소복, 흰 소복 같은 거를 입은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고개를 푹 숙여서 저를 있는 힘껏 막 누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내 몸에 그러지 말라고 말려야 하는데 이게 그냥 그런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남을 바라보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유체 이탈을 하면 이런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그 꿈에서 딱 깼는데 그 팔이랑 옆구리가 몇 날 며칠을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아플 수가 있구나. 이건 진짜 뭐 파스를 붙이든 뭘 해도 낫지를 않는 너무 아픈 통증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냥 친구들이 이렇게 만지면은 그냥 좀 아파 그냥 이러고서 말았는데 전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이런 꿈도 꾸고 제 다른 가위도 눌리고 했었는데 이 집이 원래 저희가 증조 할아버지 때 살던 집은 따로 있었고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이제 기존 살던 집을 이제 정리를 하시고 새로 매매를 해서 들어오신 집이래요. 예. 근데 이제 들어오시면서 나름의 그런 이제 그 당시에 뭐 인테리어였겠죠. 원래는 그 마루에 방이 3개가 있었는데 할머니 방이랑 제 방이랑 같은 라인에 있고 원래 그 가운데 방이 하나가 더 있었대요. 예. 근데 이제 그 방을 터서 이제 할머니 방이랑 제 방 사이즈를 이제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마루에 약간 가벽 같은 게 돼서 도배지가 발라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열을 때 이렇게 호기심에 이렇게 벽을 톡톡 치면 거기에는 이렇게 약간 빈 소리, 이렇게 나무 이렇게 동동동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빈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왜 빈 공간이지 했었는데 그 집이 할머니가 이사 오시기 전에 무속인이 사시던 집이었대요. 도당체. 무속인이 사시던 집이었고 그 가운데 방이 신을 모셨던 방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집 터가 엄청 세고 그리고 할머니 친구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그 가운데 집, 그렇게 우리 집 같았던 그런 한가운데 있는 집은 좀 약간 터가 안 좋대요. 터가 좀 세대요. 그리고 집 아래쪽에 안쪽 골목 그 부위가 골목인 것 치고 엄청 넓었는데 거기 옛날에 우물가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예. 우물가가 있었는데 그거를 메웠대요. 우물가도 왜 다들 좀 터가 좀 세다 하잖아요. 맞아요. 물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은 되게 그런 안 좋은 위치였었는데 할머니가 대가 세서 그거를 누르고 산다라고 할머니 친구분들이 그러셨어요. 예. 할머니가 대가 어느 정도 센 거냐면 왜 옛날에는 동네에서 이렇게 국 같은 거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당분이 와서 구슬할 때 이제 자기가 그 사시나무를 들고 있다가 접신이 되면 이제 그게 막 흔들린대요. 그 사시나무가 막 흔들리는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그 무당분이 이렇게 막 쥐어주면 사람들이 무당분 손 위로 그걸 잡으면 같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예. 우리 할머니 차례가 돼서 할머니가 잡으면 그 나무가 딱 멈춘대요. 호호호호. 그럴 정도로 대가 센 사람이니까 이 안 좋은 털을 누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도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지니까 가세가 기울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온 이유가 정말 망해서 나왔거든요. 정말 시원하게 망해서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예. 지금도 이 집은 저는 꿈을 잘 꾸는데 제가 힘들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저는 아직도 이 집이 나와요. 아, 그때 당시 기억 때문에. 근데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세간살이는 다 그대로인데 예. 집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항상 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이 정말 우리 가족한테 되게 안 좋은 집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집이 있어요. 그리고 시들무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 집에서 호되게 당하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진짜 할머니 아니었으면은 정말 저희도 되게 크게 당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은 들었어요. 에휴, 그러면 이 집에서 나오고 난 뒤부터도 이상한 일들이 있었나요? 그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도 있었고, 오, 예. 그리고 이 집에서 저희가 망해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이제부터 이제 훨씬 이제 환경이 안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그 집에서도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인가 또 일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뭔가요? 학교 다닐 때 기억에 나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직접 겪었던 거고 하나는 이제 저희 반 친구가 겪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일은 이제 저희 학교가 산 속에 있어요. 산 속에 있는 학교여서 정말 매일매일 그냥 이제 등산을 하듯이 이제 학교를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쯤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학교 축제 같은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좀 되게 폐쇄적이어서 외부인들은 안 오고 딱 그 학교 내부에서 이렇게 발표회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1층 복도나 이런 데들도 다 이제 세팅해 놓고 그리고 미술실이 이제 따로 있었는데 미술실 창문 같은 거를 다 막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작품 전시 같은 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낮에 가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완전 암흑을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렇게 발표회 준비를 하던 당시에 저희가 그
실습 과제로 뭘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을 하려고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으니까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납땜이랑 이런 걸 해야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납땜을 집에 가져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학교 실습실을 선생님이 이제 개방을 해주셔서 저희가 남아서 그거를 막 하고 있었어요. 먼저 완성한 사람들은 당연히 안 해도 되지만 이걸 계속 실패하고 이러면은 계속 남아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반 애들이랑 다른 반 애들까지 해서 몇 조가 남아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 넘어갈 때니까 해도 빨리 지고 이래서 되게 깜깜했었어요. 예. 근데 실습실 건물은 본관 건물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건물의 화장실은 폐쇄를 해놓은 상태여서 저희가 입학할 때부터 이미 그 전부터 안 쓰던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그 화장실은 저희가 쓸 수가 없어서 화장실을 가려면 본관에 있는 화장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본관에 있는 화장실을 가려면 이렇게 약간 얕은 언덕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 사이 미술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혼자 가면 너무 무서우니까 조를 짜서 가잖아요. 근데 좀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먼저 갔다 온 애들이 막 이러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실습실이 2층인데 계단 건물이 막 쾅쾅쾅 울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막 한 명 울고 있고 그래도 막 말을 못하고 계속 막 어버버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달래주고 막 진정시켜가지고 뭐냐 했더니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미술실에서 노래 소리가 나더래요. 예. 미술실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저희 학교는 좀 피아노가 여러 대가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생각하는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가 합창대회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합창대회 연습 같은 거를 엄청 막 다들 열심히 하니까 학교에 이제 그래서 연습하라고 이제 피아노도 좀 많고 이랬었는데 미술실에 그래서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그 합창대회 때 그 노래 연습할 때 목 풀으려고 고향의 봄 같은 거 이렇게 노래 안 하고 이렇게 목 풀려고 이거 하잖아요. 허밍으로. 예. 이런 소리가 미술실에서 나더래요. 근데 작품 발표회를 하려고 책상이랑 다 세팅해서 그렇게 빛도 다 막아놓은 미술실에서 누가 그 밤에 합창 연습을 해요. 그래서 얘네가 막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 잘못 들었겠지 막 이제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있는 조가 화장실을 갔어요. 그러니까 갈 때 아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쟤네가 잘못 들었나 보다. 쟤네가 잘못 들은 거야. 화장실을 갔다가 오는데 정말 저희가 미술실 앞에 오는데 진짜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 저희도 그래서 막 진짜 이 소리가 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면서 뛰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다음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아예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습 제출은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되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완전 초집중을 해서 그렇게 안 되던 납땜을 그걸 다 성공을 하고서는 마지막 남은 애 것까지 다 해서 다 기다려주고서는 집을 갔어요. 근데 저희 집은 가려면 정문 방향으로 가야 되고 다른 애들은 다 후문 방향이었는데 정문 방향은 가려면 똑같이 미술실을 지나서 본관 앞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그렇게 돌아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냥 후문으로 갔어요. 예. 후문으로 가서 한참 걸려서 집에 갔는데 차라리 그게 낫겠더라고요. 나 혼자 미술실 앞을 지나가느니. 그때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애들이 이제 같이 들은 거잖아요. 거기 이제 완전 거의 전설급의 그런 괴담이 된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뭔가 기운을 느낀다, 혹은 냄새를 네. 맡는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일단 어느 장소를 갔는데 그냥 일단은 느낌이 약간 좀 위화감 들고 약간 좀 적적한데 그때부터 약간 볼이나 등, 머리통 쪽으로 소름이 돋아요. 예. 막 소름이 돋고 그럴 때 그냥
약간 좀 피하거나 그냥 이렇게 좀 다른 거를 하면 좀 괜찮아지는데 제가 그 장소를 못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처음에 소름이 돋다가 진땀이 나기 시작해요. 멀미하는 것처럼. 그래서 속이 안 좋아지고 되게 토할 것 같고. 예. 이제 그러면서 컨디션이 되게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어떨 때는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보일 때도 있어요. 오. 그리고 이제 냄새는 그냥 만약에 어느 장소를 갔는데 약간 좀 음식물 쓰레기 그런 냄새, 그런 음스 냄새가 코를 되게 확 찌르는데 그냥 제가 표현해서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그 냄새까지는 아니에요. 약간 좀 그런 류의 냄새인데 코를 확 찌르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향 냄새, 우리 제사 때 향 예. 피우잖아요. 그런 향 냄새 아니면은 이렇게 좀 향수 냄새나 분 냄새, 옛날 할머니들 바르는 분 냄새 네. 막 그런 게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 옆에 있구나 그냥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느끼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 이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거는 뭐 다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까진 그 얘기를 하신 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코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는 어릴 적에 살았던 집과 그리고 이제 성장 과정 중에서 받고 뭐 겪었던 이야기들 위주로 들어주셨다면 다음번에 네. 참여해 주실 때는 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겠죠? 그죠. 이제 다음번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약간 지금의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이야기 말고도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겪었던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집에서 이사 와서 그 살았던 집,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또 이사 갔던 집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뭐 이렇게 아무래도 그런 영적인 걸 느끼시는 분들 중에서 좀 나쁜 애들이 오면은 귀접 같은 그런 이야기나, 아하. 그리고 이제 가위,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드릴 게 있죠. 알겠습니다. 코리님 이거 봐요. 떨려도 이게 좀 시작하다 보면 이제 전혀 그런 게 없죠. 신기하게. 네, 근데 저 처음에 되게 염소 아니었어요. 처음에만 네. 그랬지 나중에 염소가 어디 도망갔나 봐요. 아, 네. 이거 봐. 그러니까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코리님. 참여하기 전에는 떨리고 미치겠는데 막상 하고 나면 괜찮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좀 말 좀 해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거. 네, 여러분들 정말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편안하죠? 했어요. 네. 이거 봐요. 네, 아무튼 코리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코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긴장되고 정말 막 두려운 이런 느낌이 많아요. 참여하시기 전에. 근데 막상 이야기 이제 시작해서 한 5분 정도 조금 지나면 정말 또 편해지니까 용기 내셔서 또 참여 위에 카톡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코리님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별지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별지님께서는 이제 어릴 적부터 귀신들을 목격을 하셨고 이상한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또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고 그 당시 실화 이야기입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별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별지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실제로 좀 귀신들을 목격하신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네, 어릴 때는 제가 좀 자주 봤었거든요. 꽤 자주 봤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근데 저는 모두 다 겪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돌비님 공포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게 뭐 흔한 일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보를 하게 됐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 잇!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어릴 때 귀신을 좀 많이 봤어요. 예. 근데 맨 처음 귀신을 보게 된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이사를 하고 4학년 때쯤 올라가서 외모에 점점 꾸미는 걸 좋아하게 되는 시기쯤. 네, 그때부터 봤는데, 근데 그 집에서 이사를 하고 거울 앞에 이게 좌식 거울이었거든요. 아, 앉아서? 아, 기억나. 네네. 어. 네, 어머니 화장대였는데 거기서 제가 미친 듯이 막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묶고 곱창 밴드라고 있어요. 곱창? 예. 네, 곱창 밴드라고 있는데 그 밴드를 옛날에 김희선이 유행시켰던 곱창 밴드라고 있거든요. 김인선, 예. 네, 그거를 한 개를 하는 게 아니고 막 5, 6개씩 막 돌려가면서 제가 미친 사람처럼 예. 막 곱창 밴드를 하는 거예요. 막 거울을 보면서.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거기서 막 혼자 또 화장놀이 하고 막 놀고 있는데 사람이 천장에서 하나 둘씩 보이는 거예요. 예? 거울을 통해서. 근데 사람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이는데 몸을 까딱까딱까딱까딱 거리면서 꼭 목 매달린 사람처럼 예.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잘못 봤나 싶어서 뒤로 보면 없고 다시 거울을 보면 있고. 그리고 저는 그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아, 그냥 원래 있는가 예. 보다. 그냥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동생이랑 거기가 엄마 방이었거든요. 엄마 방에서 둘이 막 노닥거리고 TV도 있으니 TV 보고 막 노는데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날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원래 그냥 그림자처럼 보였다면 그날은 형체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막 머리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었어요. 많았어요? 네, 많았어요. 천장 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아서 지금도 소름이 너무 돋는데 동생한테 결국 물어봤어요. 너 보여? 뭐가 보여? 동생 돌비라고 할게요. 예. 돌비야,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가자. 동생한테 그 말을 하고 제가 거울을 살짝 봤거든요. 예. 거울을 살짝 봤는데 갑자기 그 형체 중에 하나가 거울 앞에 바짝 붙어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 소름 끼쳐. 정면으로 딱 맞닥뜨리는 순간 제가 동생 손을 잡고 바로 문 밖으로 뛰었어요. 예. 뛰었는데 문고리를 쾅 하고 닫는 순간 손 하나가 唰 이렇게 저를 스쳤어요. 예. 근데 저만 본 게 아니고 제 동생도 같이 봤었거든요. 아,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할머니한테 막 쫓아갔어요. 예. 그 뒤로 제가 귀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네. 어떻게 보게 되냐면 예. 학교를 가거나 할 때 그냥 이게 딱 정면에서 보면 귀신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곁눈질로 살짝 옆으로 보면 있어요. 근데 예. 차를 지나갈 때나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고 있으면 꼭 보조석이나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어. 근데 예. 똑바로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없고 곁눈질로 보면 있고. 근데 그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계속 보여요. 예. 그때가 5학년 때쯤 됐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자꾸 보이니. 그리고 화장실에 가도 자꾸 사람이 보여요. 예. 그걸 뭐 씻을 수도 없고 무서워서 저는 화장실 문을 활짝 열고 막 샤워하고 이랬거든요. 그렇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얘기를 하니 엄마가 당집을 데려가셨죠. 아, 바로요? 저희 집이 약간 무당줄이 있어요. 역시나. 그래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원래 어릴 때부터 꿈으로 좀 많이 보셨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를 듣자마자 바로 당집에 데려가셨는데 저한테 씌인 선녀가 있대요. 선녀? 예. 선녀가 팔이 양 사이드에
뭐 3-4개씩 이렇게 팔을 달고 있는 선녀가 보는 게 예. 저한테 그 말만 하고 저보고 나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 부모님이 부적을 주셨는데 그 부적을 성인 될 때까지 꼭 들고 있어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부적을 중학교 때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예. 그렇게 자기소개 끝났고요.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신데 네. 저희 외할머니도 보통이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정말 진짜 굳건하신 분인데 이제 치매를 앓으시니까 정말 어린아이가 되시더라고요. 치매 초기 증상 때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전부 다 일을 하시니까 이제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간호를 하게 됐는데 제가 할머니 옆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그 찌걱찌걱 소리 아세요? 물진흙 밟을 때 찌걱찌걱 하는 소리. 오. 찌걱찌걱 하는 소리랑 슥슥슥 이런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제가 눈을 번떡 떴어요. 번떡 떴는데 그 눈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거리는데 시꺼먼 막 그림자 같은 무언가가 할머니 옆에 제가 누워있는 그 침상에 이렇게 막 다가오더라고요. 엎드려서 확게 다가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질렀어요. 막 침대 끝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 귀신이 이제 거진 나를 잡으려고 할 때 눈을 떴는데 제가 코피가 진짜 한강처럼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그게 저승사자였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진짜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저승사자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저희 할머니가 상태가 조금 호전되셨어요. 치매가 왔다리 갔다리 이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모시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는 고깃집을 하시고 저는 이제 학원을 다니고 동생도 이제 학원을 다니고 동생은 너무 어려서 뭣도 모르니까 간호할 네. 형편이 안 되고 저랑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간호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날은 학원을 가는 날이었고 어머니는 할머니 주무시는 거 보고 잠깐 가게를 본다고 나가셨어요. 근데 그날 할머니가 친구를 보러 가신다고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친구는 벌써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뭐야? 근데 그 친구를 보겠다고 나가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차 뒤에 잠깐 쉰다고 앉으셨다가 차가 후진하는 바람에 할머니가 심장파열로 돌아가셨는데 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맨날 제가 학원 갔다 오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니 사촌 중에 배 타러 가 있지 하면서 가가 옷장 속에 숨어있다 야. 저 한 열어봐라. 저 와저리 옷장 속에 숨어있나. 빨리 열어갖고 꺼내줘라. 오. 할매 왜 그 옷장 속에 왜 숨어있겠는데 나와갖고 인사를 해도 별백 번은 더 했지. 왜 그러노 하면서 옷장 열어보면 아무도 없고 야 오늘은 가가 와갖고 밥을 자꾸 먹고 간다. 배가 많이 고픈갑다. 그래 내가 밥을 해놨다 하는데 국이 재료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멀건 된장찌개예요. 예. 할머니 나름대로 챙겨주신다고 그렇게 밥을 지어놓고 마지막에 그 일이 있기 딱 전날에 밖에 누군가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가라 하라고. 안 보이나? 가라. 빨리 가라 해라 하면서 할머니 왜 그럼 무섭게 없다. 아무도 없잖아. 봐봐라 없다. 왜 그러는데. 가라 해라. 빨리 가라 해라. 너무 화를 내시니까 할머니 진정시켜드리고 뉘어드리고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야. 근데 제가 두얼비 공포 라디오 이걸 듣다 보니 예. 그 사람들이 3명이었거든요. 아, 삼사자. 네. 그게 아니었을까. 아이고. 그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네. 아이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날 제가 자는데
창문에 가로등빛이 일렁일렁 거려요. 예. 근데 저희 할머니가 천식이 좀 심하셨거든요. 근데 그 천식 소리가 제 귀에 막 들리면서 그 색 하는 그 소리가 들리면서 할머니가 뒷짐지고 저를 이렇게 일렁일렁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몸이 정말 안 좋았어요. 예. 그 저승사자를 본 이후로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코피를 되게 자주 흘렸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에 제가 또 꿈을 꿨는데 예. 동굴인데 그 보면 괴물 있잖아요. 그 애기들 잡아먹는 무슨 영화에 나오는 괴물 손가락 갖고 이렇게 손 안에 막 눈 있는 괴물? 오, 예. 그런 괴물 있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이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들이 쫙 차려져 있고 그 동굴 끝에는 엄청 커다란 문 하나가 있고 엄청 잘생긴 남자가 저한테 막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노랫소리도 완전 중세풍에 막 엄청 막 홀릴 것 같은 잔잔한 노래들? 그런 노래들이 막 들리면서 음식 먹어라. 나는 너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여기서 같이 살지 않겠느냐. 너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할 거다. 제가 거의 홀렸어요. 아, 거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구나. 마음이 너무 평온하고 그 분위기가 너무 아름답고 음식도 예. 너무 맛있게 보이고 아, 나 여기서 살아야겠다 해서 그 남자가 저를 끌고 갔는데 그 문 앞에 도착을 해서 그 문을 확 열어 제꼈는데 그 앞에 꽃과 뭐라고 해야 될까? 천국 같았어요. 그냥 오. 뛰어나가고 싶은 그런 천국이라서 제가 막 뛰어나가려고 했는데 누가 저를 탁 쳤어요. 예. 너무 화가 나서 옆을 탁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엄청 무서운 얼굴로 말은 안 하셨어요. 근데 엄청 무서운 얼굴로 그 앞을 탁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그 문을 팍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제 옆을 보니 그 정말 진짜 잘생겼던 그 남자가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막 찐득찐득한 오. 피부병처럼 막 그런 남자로 변했고 그 상들이 전부 다 먹을 수 없는 쓰레기들인 거예요. 그거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깼거든요. 근데 그 노랫소리들도 처음엔 정말 조용하고 홀릴 것 같은 노래였는데 노래도 막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로 변해있었어요. 그거 너무 무서워서 제가 꿈을 깨버렸거든요. 야, 이거 살려줬다, 할머니께서. 그날도 코피가 엄청나게 흐르고 땀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어요. 예. 할머니가 이제 제 중학교 때쯤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저한테는 엄마 같은 존재라서 반 정신을 놓고 자랐어요. 네네. 저는 할머니 영원히 사실 줄 알았거든요. 그 부적도 제가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물건을 좀 잘 잃어버리는데 그거는 제가 잘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쯤 그 학교에 그 성씨를 가진 친구는 둘밖에 없거든요, 전교에서. 예. 그래서 성씨 거론은 못하는데 괜찮아요. 그 친구가 저랑은 다른 반이었어요. 근데 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늘상 저는 그 친구를 부르면서 저는 뭐 앞반에 저 3반이고 그 친구는 7반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막 친구 이름 부르면서 야 쉬는 시간이다 놀자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이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엄청 자주 봤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 당시에 하두리 캠이 엄청 유행했었어요. 오랜만이다. 예. 네, 그래서 그 친구랑 하두리 캠을 막 찍고 이제 뭐 보여줬는데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감도 조절이랑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흑백 사진에 너무 이뻐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찍는 거야 해서 막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예. 그래서 얘는 진짜 잘 찍었다. 이거 완전 진짜 사진 잘 남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랑 자주 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친구가 아침에 제가 조금 지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문 앞에서 친구가 저한테 열렬하게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녕 하면서 야 같이 가자 그래서 안녕 이렇게 손을 흔들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그냥 걷는데
너무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걷는데. 속도가 빠르구나. 예. 그냥 눈으로 보면 그냥 느릿느릿 이렇게 걷는데 실제로 제가 아무리 뛰어가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지? 근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이제 거진 지각이니까 애들 전부 다 막 뛰어가지고 이제 우르르 교실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잊었다가 첫 교시 끝나고 친구한테 막 달려갔어요. 아까 서운했다고 얘기하려고.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지냈던 그 친구가 저한테 정색을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걔가 울산에 그 태화강이라고 있어요. 예. 태화강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해서 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는 기가 찬 거죠. 제가 그 아침에 봤던 그 사람은 누구이며 너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도리어 야 네가 거짓말하지 마라. 너 무슨 소리냐. 너 책상에 한번 봐봐라. 그래서 제가 그 창문 틈으로 이렇게 살짝 보니까 그 친구 책상에 국화꽃이 놓여있더라고요. 아, 진짜 실제로? 네.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좀 이렇게 뭔가, 뭐지? 이런 생각도 드시나요? 뭐지라기보단 저는 제가 뭐 귀신을 본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예. 그냥 다 헛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진짜 보나? 뭐지?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나한테 지금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 그 친구가 정말 정말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대요. 네. 근데 그 남자가 성인이었고 그 남자의 무리 중에 한 명을 자기의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이제 쌍쌍으로 사귀고 있었대요. 네. 근데 그 남자 둘이서 좀 질이 나빴나 봐요. 그냥 무턱대고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애들은 어린 마음에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그 남자 둘을 불러놓고 안 좋은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대요. 근데 정말로 싫다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태화강에 둘 다 빠졌는데 한 친구가 저의 친구의 머리를 밟고 빠져나온 거예요. 아, 살았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제 친구를 또 돌비라고 할게요. 예. 돌비랑 돌비 친구가 태화 강물에 보여주기식으로 들어갔는데 돌비의 친구가 돌비의 머리를 밟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간 거예요. 와. 근데 그 돌비는 엄청 연약했거든요. 걔가 체구가. 네네. 돌뿌리에 발이 걸려버려서 그대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제가 또 거기까지 듣고도 제가 못 믿으니까 그 친구가 확인을 시켜주겠다고 이게 건져내고 작업을 하잖아요. 네. 퉁퉁 부른 그걸 봤어요. 예. 정말 사람이 이렇게 물 안에 오래 있으면 정말 불더라고요. 저한테는 좀 그게 트라우마고요. 그치.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네네.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잠깐 알바를 했었어요. 알바한 곳이 술집이었는데 네네. 네, 저는 카운터로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하나 생겼어요. 한 달 가량 알바를 했었거든요. 아, 그쪽 가게 아가씨 분이신 거예요? 네네네. 그 네. 아가씨 분이랑 언니였는데 그 언니랑 서로 뭐 먹을 것도 나눠 먹고 얘기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친하게 지낸 언니가 딱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언니가 자기 할 말은 다 하고 좀 당찬 성격이에요. 아닌 건 아니다 이런 예. 스타일이더라고요. 또 제가 유독 눈여겨보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생김새가 굉장히 마르시고 되게 그냥 까맸어요. 오. 피부가? 네, 피부가 예. 뭐 어떻게 뭐 설명을 못 하겠는데 굉장히 까맸어요. 근데 그분이 건강도 좀 안 좋아 보이고 좀 그러셨는데 너무 마르고 하다 보니 안쓰럽게 생각해서 그냥 늘상 이렇게 지켜보던 분이시거든요. 네네.
어느 날 거기서 알게 된 그 언니랑 이제 그 까만 이모분이랑 둘이 엄청 싸우시더라고요. 예. 엄청 싸우시고 그 까만 이모가 울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가게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거기서 알게 된 언니한테 물어보니 그 언니가 자기 꿈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 꿈에 그 까만 이모가 자꾸 찾아와서 예. 문을 자꾸 열어달라고 한다.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잘 때마다 자꾸 문을 열어서 들어오려고 한다. 네. 그래서 요즘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다. 근데 내가 들었는데 그 방 안에서 난해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까만 이모가. 왜냐면 예. 나이도 너무 많고 자기는 뭐 외모가 화려한 것도 아니니까 이제 비빌 구석이 없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자꾸 난해한 행동을 하니까 그 언니가 화가 난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른 예. 사람도 피곤해지니까 언니면 언니답게 행동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예. 그래갖고 그 이모가 너무 상처를 받아버려서 안 좋은 선택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거 말 때문에? 네, 근데 알고 보니 이제 그 까만 이모가 원래 굉장히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고 아, 안 좋은 선택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갔다가 이번에 성공을 한 거예요. 예. 성공을 하고 그 언니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그 꿈에 나타나는 거죠. 예. 근데 그 시기가 안 좋은 선택하신 날이랑 그 언니 꿈에 나타나기 시작한 날이랑 일치하더라고요. 꿈에서 나타난 게. 네. 그 얘기를 저는 들었죠. 아, 그리고 야. 아까 그 친구 얘기요. 중학교 친구. 네. 그 제가 말 못한 게 있는데 그 하두리 캠 사진 맞아, 맞아. 그게 영정 사진으로 들어갔어요. 아, 그 하드루캠 사진이요? 네. 그 하두리 캠 사진이 완전 잿빛의 흑백이었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조절을 해도 저희는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미리 예고를 한 것 같아요. 오, 이게 소름 돋는다. 조절 자체가 안 된다는 거. 그것처럼. 네. 와, 어떻게 보면 지금 별재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이 겪기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겪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전 이게 네. 뭐 일반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친구한테 얘기하면 그러고 살아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그럼, 알고 네. 봤더니 제 친구들이 다 방집 딸내미더라고요. 잠깐만. 자기들의 일상으로 겪는 일인 거죠. 오, 이것도 또 처음 듣네요. 대부분은 나만 그래. 이렇게 알고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그래? 그런갑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이게 겪은 일들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언제 조금,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계기는 어떤 거예요? 이 돌비 공포 라디오를 들으면서요. 와, 진짜요? 그러면 지금 나이까지는 계속 다 겪는 건 줄 아셨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보고 듣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그 무당집 이제 따님분들 말고도 다른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보통은 아니구나를 느낄 수는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친해지면 다 당집 딸내미들이에요. 이상하다, 그것도. 그리고 남자친구를 만나도 알고 보니 절에서 컸다거나 귀신을 본다거나 현재도 그래요. 이야, 그렇게 좀 계속 인연이 되나 보네요. 그런 분들끼리만. 이것도 신기하네. 지금 친구도 영안이거든요. 완전 근데 영한. 완전 막 영안은 아닌데 애도 막 개안이 되고 그런 건 아닌데 느낌이 있어요. 저번에 화선이님 그 도깨비 터였나? 그걸 보고 있는데 친구한테 야 여기 어디 귀신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창문 쪽이랑 여기 장롱 쪽에 조금 이상해. 근데 화선이님이 바로 여기 창문 쪽이랑 장롱 쪽에 계신다고. 그러면 진짜 썰이 무궁무진하겠는데, 이분? 그치님? 네, 엄청 많아요. 한 개만 더 알도 돼요?
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살 때 원룸에 처음 독립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집 구조가 현관에서 들어오면은 바로 침대가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두게끔 있고, 발 쪽은 현관 쪽이고, 또 발 쪽도 현관 바로 옆에는 화장실이 있고, 정말 조그마한 원룸이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자기 집에는 안 가고 저희 집에서 한 달 내도록 이렇게 살았어요. 예.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강아지 한 마리랑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키웠거든요. 쿠키랑 초코랑 이렇게 키웠는데, 막 동물도 있고 친구도 있고 제 사생활은 없고, 친구랑 거진 동거하다시피 해서 자기도 자기 집이 있는데도 자꾸 우리 집에 와서 살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제 얘기를 하면서 들은 건데, 친구가 해준 말이 너네 집에 여자가 하나 있었다. 근데 그거를 쿠키가 고양이거든요. 네. 니한테 가려고 하면 그르릉거리고, 초코가 그 여자가 보이면 자꾸 발길질 하더라. 오. 니 몰랐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 알고 있었는데 이랬어요. 처음엔 몰랐다 하다가. 예. 왜냐면 제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그게 기문이래요. 왜냐면 창문이랑 현관문이랑 마주보고 있고, 머리는 창가 쪽에 두고 있고, 밑에는 화장실이고, 니 왜 이 기문에 이렇게 누워갖고 자느냐. 그러니까 귀신들이 내내 니 밟고 댕기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꿈을 꾸면 늘상 여자가 서갖고 제가 누워있으면 그 밑에서 이렇게 여자가 비켜, 야 비켜, 맨날 이래요. 예. 내가 사는 집인데 네가 왜? 그러고 맨날 꿈에 깼었거든요. 오, 예. 그 여자가 화가 나서 문을 확 열고 나갔는데 보면 진짜 문이 열려있고, 예.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집에 여자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집에 안 가고 그냥 계속 있었던 거였어요. 아니, 저는 귀신을 느끼거나 보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변에 같은 상황인 분들만 모여있는 분도 처음 만나봤거든요, 이렇게. 저도 놀랬어요. 제가 막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저 걔 다 까먹고 있다가 뭐 지금도 다 연락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한 분씩 다 참여하시죠? 돌아가시면서, 참. 야. 제가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다들 너무 부끄러워하고. 아이고, 그래서 부끄부끄. 제가 듣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친구분이 하셨으니까 이제 야, 해보니까 별거 없어. 그냥 우리 있었던 거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해주시면 되겠네요. 별지님께서. 네, 근데 귀신이 정말 사람같이 나타나요. 그게 그러면 길을 걸을 때나 뭐 횡단보도 걸을 때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할 때 이럴 때도 다 있나요? 우리가 함께? 네, 다 있고요. 그냥 일반 사람처럼 걸어 다녀요, 그냥 이렇게. 옷 갖춰 입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저는 막 확실하게 보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냥 뭉게구름처럼 약간 반투명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데, 막 얼굴이 이렇게 확실히 보이고 그러진 않지만, 대충 겉모습은 보이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처럼 행동해요. 근데 걸음걸이가 물 위에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쓱 간다고요. 눈으로 보는 건 그냥 걷는 건데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딱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 좀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거 있나요? 예를 들어 사람 따라다니는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 이런 길 갈 때 좀 조심하세요. 뭐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하니까 따라가더라. 뭐 횡단보도에서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따라가더라.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있나요? 방금 친구가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니 친구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다네요. 그게 뭐예요? 횡단보도에서 막 그 줄 있잖아요. 행줄. 예. 거기를 막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거리면 안 된대요. 그 하얀 줄 말하는 거죠? 네네네네. 그 하얀 줄을 이렇게 막 그것만 밟고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기를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안 된대요. 왜요? 그 애기 영가들이 그거를 보면 굉장히 즐거워 보여 한대요. 네. 그래서 같이 놀라고 바로 달라붙는다네요. 그러니까 영가들이 재밌는 행동을 하면 안 된대요. 오, 큰일 났잖아. 그럼 막 엉덩이 흔들고 이런 것도 재밌어 하려나?
좋아하는 행동이죠. 연가들이 좋아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대요. 붙어서 자기도 같이 놀고 싶어. 도롤킹이? 저렇게. 그거 난 테마인 줄 알았는데, 친구분 그 도롤킹 할 때 저한테 많이 오나요? 재밌어 하나요? 좀 웃네요. 어떡해. 이제 그 리액션 삭제해야 되겠다. 아이고야. 야, 이런 것도 준비해서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어디에서는 이런 행동했을 때 이렇게 된다. 좀 이런 거, 영안의 시선에서 봤을 때,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겠네요. 네, 제 친구는 이사를 가거나 뭘 하면은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옆에 친구분도 같이 계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또 들어봤는데, 별지님이 겪으셨던 거는 분명히 일반적인 건 아니었어요. 네, 그렇지만 네. 너무 또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또 소름 돋게 잘 또 연기까지 해주시면서 표현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투리로 얘기해 주세요. 그게 더 뭔가 편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냥 속이지 마세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편하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사투리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조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들 그 횡단보도에 뭐 그 줄이라든지 이렇게 꼭 그것만 밟으려고 막 이렇게 점프 뛰면서 걷는 행동들을 했잖아요, 어릴 때. 가끔씩 저도 성인 때 해본 적은 있는데,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귀신들이 따라가기 또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겪어왔던 이런 일들 자체가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일들이었는데, 이런 일들을 주변 사람들이 다 겪고 있었다는 거네요. 이분은 참 신기하면서도 또 기묘하면서도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람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람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해양 의무경찰로 복무를 하실 때 실제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람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람자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네. 해양 의무경찰,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그냥 일반 남성분들은 아실 텐데 일반 경찰 의경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해양 경찰을 직업으로 하시는 공무원분들을 이제 보좌하는 그런 군복무를 대처하는 거죠, 이제. 아하. 네. 그러면 여러분들 바다가 아니라 이제 육지에서도 근무를 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뭔가 무서운 일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해경을 처음에 지원해서 왔을 때 처음에는 바다에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육지에서 근무를 해요. 네. 제가 육지에서 근무할 때 당시에는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 경찰서가 굉장히 외곽 지역에 있어요. 예. 워낙 오래된 건물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밤에는 진짜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거든요. 경찰서 발령 후에 의경들은 각자 소속 부서의 역할이 있는데 제가 있던 곳은 정문 당직을 돌아가면서 서고 모든 게 시작되었던 새벽에 정문 당직을 서게 됩니다. 예. 이제 새벽 2, 3시쯤 당직을 서고 다음 직수, 그러니까 3, 4시에 제 맞선임이 같이 서는데 이제 항상 새벽에는 설 때 당직자 직원분이 한 분 같이 서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1시, 2시 당직자와 교대를 하고 난 뒤 제 기억은 진짜 거기서부터 아예 없어요. 후에 들었던 이야기에 따르면은 맞선님이 교대하자 말을 했어요, 저한테. 네. 이제 다음 직수로 이제 근무를 서기 위해서 저랑 이제 교대하자고 말을 했는데 제가 이제 미동조차 없었던 거죠. 좀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얘가 졸겠거니 졸고 있구나, 새벽이니까. 그래서 졸면 안 되는데 졸고 있구나 싶어서 계속 깨웠어요, 저를 흔들면서. 근데도 제가 미동조차 안 하는 거예요.
정문 당직실은 해가 지면 불이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이제 왜냐면은 앞쪽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정문 못 들어오게 이제 6시 이후로도 막아서려고 밖에 잘 보이려고 불을 꺼놓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당직실 내부는 굉장히 어두워요. 선임이 이제 계속 교대하다 싶었는데도 제가 미동이 없자 옆모습을 딱 봤대요. 얘가 졸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깨워야 되니까 옆모습을 딱 봤는데 제가 눈을 정말 크게 뜨고 당직 일지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걸 보고 야 남자야 내 말 안 들려? 하면서 목 뒤를 손바닥으로 탁 쳤어요. 네. 세게. 그 순간 고개를 선임 쪽으로 휙 돌리고 입술의 오른쪽에 이제 끝부분 입술 고리라고 하죠. 이제 그 입술 고리만 씩 올라가면서 뭔가 코웃음을 치면서 평소와는 다른 제 모습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예. 코웃음을 치고 그리고 펜을 잡고 일치를 미친 듯이 적어요. 뭘 적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연수에서 땡땡이가 뭘 사서 미끄러지고 다른 길을 가고 뭘 다른 걸 사고 막 이런 식으로 뭐라 적혀 있는데 제가 적은 문장 자체가 이제 한글로는 써져 있는데 말이 안 되게, 그러니까 구조가 정말 엉망이었어요. 네. 한글로 써져 있는데 아예 말이 안 돼요. 한마디의 말도 이어지지 않고 알아먹질 못해서 선임이 제 팔을 탁 잡고 야 남자야 뭐해? 뭐 하는 건데? 이러면서 약간의 욕도 섞여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삼가할게요. 네, 막 욕을 하면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손을 탁 잡아서 자기 쪽으로 확 끄니까 이제 제가 자기를 죽일 듯이 진짜 완전 광기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리고 책상을 쾅 치고 펜을 던져버리고 그 뒤로 그냥 당직실 문을 그냥 팍 차고 나가버렸대요. 예. 저는 그때까지도 아무 기억이 없었어요. 정말로. 진짜 아무 기억이 없었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선임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구름 과자를 하나 하면서 어제 왜 그랬어?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저는 네?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따로 불러가지고 이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나 당직실에서 갑자기 우리 교대를 해야 되는데 네가 일지에다 막 이상한 걸 쓰면서 막 자기 쳐다보고 막 책상 치고 펜 던지고 막 그러고 나갔다고. 뭐야? 예.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때 아침이 돼서야 제가 그랬다는 걸 알았고 제가 안 믿으니까 그걸 장난치지 말라. 제가 또 겁이 진짜 많아요. 그거를 다 아는데 이제 진짜 장난치지 마라 하니까 이제 저희가 적은 일지 있잖아요. 네. 그 일지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진짜 무서웠던 게 그 일지에 적힌 글자들이 제 글씨체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의 글씨체? 네. 이 맞선님도 제 글씨체를 알아요. 옛날에 뭐 가르쳐주면서 막 노트에다가 뭘 적어라, 항상 뭘 적어놔라 해가지고 제가 노트에다 많이 적어서 옆에서 봐주고 했었는데 제 글씨체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장난을 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지를 보니까 네 글씨체가 아니다. 혹시나 싶어서 내가 전전날 며칠 전까지 그 제가 적은 글씨를 봤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같은 사람이 적었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글씨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연수에서라고 했잖아요. 연수에서 뭐 땡땡이가 뭐뭐를 사고 뭐뭐를 가다가 뭐뭐를 넘어지고 막 그렇게 적었잖아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연수라는 곳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이름인지도 아예 몰랐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검색을 해가지고 연수라는 곳이 이제 있는 지역 이름이더라고. 연수라고 딱 치니까 거기서 제가 장난치지 마라. 그래도 이런 걸로 장난치지 마라. 나 진짜 겁먹어서 제가 못한다. 그러니까 진짜 진지한 말로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 자기는. 근데 평소에 봐왔던 이제 제 모습을 아니까 이런 모습이 전혀 제가 아니라는 걸 느낀 거죠, 이 선임도. 그러고 나서 제 맞선임이 이제 더 선임들한테 얘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거를 막 제한테 설명했던 것처럼 그 선임들한테도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분이. 설명을 해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당연히 안 믿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한데 제가 그 시간에 당직을 들어갔던 것도 사실이고 옆에 직원분도 계셔서 직원분도 저를 봐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닌데 정말 다른 사람 같았다. 이렇게 하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임들이 이제 장난을 친다. 뭐
뭐 계급도 낮은데 뭐 당직실에서 새벽에 졸기나 하고 뭐 그러면서 하루 종일 혼났어요. 이제 그날.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저희가 또 정문 당직 근무 서는 사람은 이제 불침번도 같이 서게 돼 있어요. 내무실에서. 내무실 의경들 자는 곳에 이제 새벽에 제가 3시부터 5시까지 불침번을 서는 딱 그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제 다음 사람이 제 동기였어요. 5시부터 6시까지 제 동기였는데 보통 3시, 5시 불침번은 딱히 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잘 자고 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뭐 체크를 하면서 일지만 쓰면은 끝이 나는 건데 이제 계급이 낮다 보니까 빨래를 제가 개고 있었거든요. 항상 예. 빨래를 하고 그 새벽 시간에 불침번 서는 사람이 빨래를 개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한 3시 30분쯤 됐을 시각에 제가 볼일을 보러 화장실 안에 작은 게 아니라 큰 거를 보러 갔거든요. 예. 이제 화장실 칸 맨 안쪽 칸에 들어갔어요. 항상 제가 그쪽으로 들어가거든요. 화장실에 딱 앉아가지고 볼일을 본 지 한 2분? 1분? 조금 안 됐을 때 이제 화장실을 보면은 입구가 있고 입구를 열고 그리고 문 하나를 더 열고 들어와야지만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화장실 안에서는 아니고 화장실 입구에서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뭐야.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러면서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노래를 부르는 듯한 그것도 아니고 살짝 사람 목소리에 기계음 섞은 그런 목소리로 랄랄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다음 5시부터 6시가 이제 제 동기다 보니까 그 동기가 진짜 장난기가 좀 많아요. 동기가 저한테 장난을 치나 보다. 제가 이틀 전에 있었던 그런 일 때문에 뭐 얘가 겁을 먹었을 걸 알고 장난을 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날 또 신기도 별로 안 좋아서 야 그만해 나 피곤하다 장난치지 마라 오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딱 멈추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러고 화장실 문이 진짜 나무로 되어 있어. 완전 진짜 옛날식이거든요. 한 40년 50년 정도 됐어요. 화장실 문 열고 들어오는데 끼 들어오면서 다리가 2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한 발로 이렇게 질질 끌면서 탁 질 끌고 탁 약간 박자에 맞추듯이 정말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발을 질질 끌면서 탁 질질 끌면서 탁 이렇게 멈추는 제 칸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일단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까 사람이겠거니 하면서 에휴 그만 좀 해라 진짜 나 힘들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군인들이 이제 보면 제자리에 섰하면 하나 둘 하면서 서는 거 아시죠? 맞죠. 예. 이제 그러면서 하나 둘 하면서 탁탁 서더니만 옆으로 싹 하고 제 문 앞에 발을 탁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만 이렇게 탁 내밀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발이 아예 그 완전 썩어 들어간 그 부패한 듯한 그런 발 완전 보자마자 제가 토할 정도로 우와. 그 정도로 징그럽게 생긴 그런 발이 하나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딱 발목까지만. 그 칸이 그 밑으로 보면 이제 칸이 좀 넓었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발 하나가 들어올 정도는 돼요. 그 발목이 탁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기겁을 한 거죠. 근데 진짜 그냥 그걸 보자마자 눈을 감고 저게 뭘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숨만 죽이고 있었어요. 제발 진짜 막 제가 종교도 없는데 하나님 부처님 이제 다 부르면서 진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딱 실눈을 살짝 뜨니까 그때는 이제 또 발이 없어지고 그림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빨리 뒷정리를 하고 나와가지고 화장실 문을 살짝 열었어요. 화장실 칸 문을 탁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때까지는 그냥 진짜 혼자 생각하면서 내가 요새 뭐 많이 피곤했거나 아니면 그때 그런 일 때문에 그때 일도 아직 못 믿겠는데 그때 그런 일 때문에 많이 겁을 먹어 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화장실 이제 문 하나를 나오고 두 번째 이제 나무문 그 문제의 나무문을 탁 열고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복도가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맨 끝에 내무실이 있어요. 내무실 문도 완전 나무 문이거든요. 네. 그 앞에 제가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하반신이 없고
그리고 옷걸이 아시죠? 사람을 그런 옷걸이에 걸어놓은 것처럼 팔꿈치가 약간 못으로 고정해 놓은 것처럼 공중에 탁 걸려 있어요. 기억자 그리고 마냥? 네, 기역자로. 예. 양팔이 그렇게 걸려있고 하반신이 없고, 그리고 머리는 한 2주 정도 안 감은 약간 떡진 머리. 막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딱 떡진 머리에다가 면티, 좀 허름해 보이는 면티, 흰색 면티를 하나 딱 입고 있더라고요. 일단 하반신이 없고 팔걸이 그렇게 돼 있고, 고개는 살짝 15도로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었어요. 예. 뒤에서 볼 때 오른쪽, 제 쪽을 보고 있던 게 아니라 내무실 쪽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뒤에 있는 거죠. 그걸 보자마자 그냥 다리가 풀리고 진짜 주저앉으면서, 이게 사람이 눈물이 차오른다라는 말이 눈물이 차올라서 앞이 안 보인다라는 말이 그때인 거 알았어요. 제가 눈을 감고 뜨면은 그게 제 앞에 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무서워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고 눈물만 차오르고 눈물을 한번 탁 닦았어요. 근데 예. 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운데 이제 동기한테는 미안하지만 진짜 이대로는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서 또 그 내무실에 들어가서 동기를 깨워가지고 동기한테 이거 자초지종 설명했어요. 네가 장난친 거 아니냐 이거. 그때까지만 해도 또 그걸 안 믿었던 거예요. 저는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서 동기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예. 근데 네가 장난을 친 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계속 자고 있었고 뭐 새벽에 사람 깨워서 뭐 하는 거냐고, 내가 뭐 새벽에 진짜 할 짓이 없어서 잠을 주러 가면서 네 장난을 치겠냐. 네네. 둘이 정말 친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동기는 끝까지 아니래요. 제가 보기에도 이상하잖아요. 제가 봤으니까 그거를, 동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진짜 무서워서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결국 뜬 눈으로 저는 밤샌 거죠. 그냥 5시까지 눈 뜨고 있다가 그냥 아침 6시까지 계속 그냥 안 자고 눈만 뜬 상태로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있었던 이 당직 일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의경 담당관 직원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담당관 직원이 앉아보라고 해서, 아니 이렇게 보통 말을 하면은 아무도 안 믿잖아요. 저 혼자 가지고 말을 했거든요. 보통 거짓말 치지 마라, 네가 뭐 휴가 나오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보통 이렇게 나오셔야 될 담당관님이 앉아봐라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저를 딱 앉혀놓고, 예, 내가 의경 지도관을 7년을 했다. 예. 7년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일이 너 말고 2명이 더 있었다. 근데 그 2명 다 의가사 전역을 했다는 거예요. 다쳐서? 아니요, 도저히 그 정신으로 군 생활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의가사 전역을 해버린 거예요. 예. 병원에서 이제 감정 그거 받아가지고, 예, 넌 전역해라 라는 결론이 나와서 전역을 했대요. 근데 저는 귀신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한참 있다가 또 잊을만 하면 이런 일이 있고 잊을만 하면 이런 일이 있다. 근데 네가 3번째다. 근데 어떻게 이번 무슨 일이 있었냐 해가지고 자초지종 또 설명을 드렸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자기가 의경들 그 군기를 흐릴까봐 이런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정문 당직을 설 때 정문에서 새벽 2, 3시까지는 절대로 그 밖에 불빛을 쳐다보지 말라고 했어요. 예. 이게 건너편에 보면 작은 시골 마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는데 그 위에 보면 조그마한 불빛이 하나 둘씩 보여요. 불이 켜져 있는 게. 근데 새벽 시간에 그 불빛을 절대 보지 말라는 얘기가 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딱 그 시간, 제가 섰던 2시부터 5시 사이에 정문당직 그 일이 있고, 그 뒤로도 애들이 막 귀신이 보인다, 미치겠다, 가위에 눌린다, 잠을 못 잔다, 다크서클이 막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막 진짜 한 명은 뭐 나쁜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제 위에 윗선에서는 피곤하니까 이제 근무를 좀 줄여라, 그렇게 해서 항상 그렇게 넘어갔었대요. 예. 근데 이번에는 진짜 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늘 당장도 근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의경 담당관님이 그러면 오늘 근무는 다 빼줄 테니까 병원을 한번 갔다 와봐라. 근데 병원을 갔다 왔는데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예. 그날 근무만 빠지고 선임들이 정말 많이 뭐라 했거든요. 쇼하지 마라. 이거 한번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얘기를 지원해서 말을 한다 얘가.
근데 맞선님은 이제 아니까, 그게 있던 당사자니까 이제 막 진짜 아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일 있고 병원에 갔다 오고 난 뒤 한 3일 4일간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예. 그냥 잠도 잘 잤고. 근데 5일째 되던 날 제가 불침번을 이제 12시부터 4시, 휴가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12시부터 4시까지의 불침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침번을 서면서 계급 낮은 사람들 이제 빨래를 하잖아요. 제가 빨래를 다 돌려놓고 빨래를 다 개고, 이제 건조기가 따로 있고 세탁기는 저 화장실 안에 있어요. 네. 이제 화장실 안에서 세탁기를 돌리고 세탁물을 빼와서 건조기에 돌리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그 건조기에 다 돌려져 있는 걸 깨끗하게 다 개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일이 자꾸 문득문득 생각이 나니까 혼자서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었죠, 그때.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제 4시간이라는 시간이 거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시간까지 잠을 못 자고 4시간이라는 시간을 이제 불침번에 서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옆에 소파가 있었는데 소파에서 잠시 졸았어요. 졸다가 놀래가지고 눈을 팍 뜨고 시계를 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가 지나 있는 거예요. 시계가 1시간 반 정도 지나 있었는데, 아, 졸면 안 되지 하면서 일어나 있어야겠다 하면서 소파를 짚고 딱 일어나는데 옆에 뭐가 그때 봤던 그 옷걸이 같은 귀신, 오. 그게 옆에서, 그러니까 앞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뒷모습으로. 마찬가지로 그 건조기 있는 그곳도 이제 밤 되면은 불을 꺼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전기세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뭐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소파에서 딱 일어났는데 뭐가 있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저는. 딱 일어나니까 옆에서 그 귀신이 그때 그 자세 그대로 저를 등지고 딱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했어요. 바로 기절을 해버리고, 이제 그때 당시가 1시간 반 지났으니까 한 2시나 2시 반쯤 됐을 텐데, 예. 그 시간이 이제 발견한 사람이 새벽 4시, 그 차직자가 이제 안 깨우는데 자기는 알람을 듣고 일어나서 왔더니만 제가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이제 119 불러가지고 실려가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제가 2차로 이제 육지에서 근무를 하고 6, 7개월 정도 근무를 해요. 육지에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배로 가요. 근데 그 이야기가 배에서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야. 아니, 그러면 네. 이게 진짜 이런 게 좀 짜증이 네. 나는 게 뭐냐면, 이거 난 네. 분명히 겪었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네. 남들은 저 삐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네. 거 아니에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를.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때 당시 계급이 좀 낮고 해서 이제 항상 전화할 시간을 한 번씩 줬거든요, 저녁 되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피곤해서 그런 거다, 그냥 군대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다, 그냥 맨날 그렇게 넘어가는데 진짜 죽겠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겪는 사람은 죽어나죠. 네. 그게 이제 배에서까지 또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길어서 이거는 다음번에 제가 신청을 해서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제 군 복무하실 당시 이야기고, 네. 지금은 진짜 경찰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야. 제가 어쩌다 보니까 또 어. 특채로 해서 이 직업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야, 지금은 현직이 경찰이신 거잖아요. 네, 현직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일단은 경찰분들이 네. 참여를 안 하셨던 건 아니었지만, 혹시 네네. 참여를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경찰에 관련된, 그러니까 현직 경찰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좀 참여를 못할 거고 이런 이야기를 좀 잘 못할 거다라는 거. 아무래도 이제 신상이 알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보안상의 문제가 있죠. 이제 경찰관들만의 이제 내부는 다 보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이제 외부로 발설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보안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참여가 좀 꺼리실 거예요. 저도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장소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 보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막 형사분들 나와서 인터뷰하고 이런 거는 뭔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거는? 어떤 인터뷰를 말씀하시나요?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 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형사분들도 나오실 수 있잖아요? 네,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자기가 방송을 하는 건 안 돼요. 아, 자기가 방송을 하는 건 안 되고, 그리고 나왔다고 해서 그 수입 있잖아요. 예. 그 수입을 받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지만 3만 원을 넣으면 안 돼요. 아, 그 그런 게 공무원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네네. 야, 오늘 남자님께서 또 이제 해양 그 의무경찰이라고 하죠? 네네. 네, 의무경찰. 이제 복무할 때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와, 근데 그 화장실 안에 있는데 발만 들어왔을 때 그건 미쳐버리겠다, 진짜로. 그냥 눈을 감았어요, 그 자리에. 와, 그거는. 더 이상. 네. 맨정신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아무튼 다음번에 또 다른 네.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진짜 남자를 모릅니다. 네, 진짜 이런 일을 겪는데도, 네, 그래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아요. 그냥 그 귀신을 못 믿거나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또 그냥 농땡이 부리면서 어떻게 좀 쉬어가려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 선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믿어주는 사람이 그 와중에 또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또 이런 일들도 실제로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